지난 주말 개막한 제1회 세종 비축제가 시작과 함께 안전과 퀄리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민우 시장이 준비 미흡을 즉각 사과했고 남은 기간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출장지를 임의로 바꾸는 등 규정에 어긋난 천안시의회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도 다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사나 지방 공공기관장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일방적인 인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시민들에게 겨울철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하겠다며 지난 주말 제1회 비축제를 열었죠. 하지만 뚜껑을 열자 안전 문제를 비롯해 축제 퀄리티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최민호 시장이 직접 나서 준비 미흡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보완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남은 기간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이응다리 위로 쏘아올린 레이저 불빛이 겨울밤 하늘을 수놓습니다. 시청 외벽엔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돼 화려한 조명을 밝힙니다. 지난 2일 개막한 세종 비축제 모습입니다. 겨울 대표 축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시작부터 여러 보완할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전등식 당일엔 행사장 장소가 워낙 협소해 안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개막식 당시 주 무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 구조물들이 있어 장소가 협소한 데다 다리라는 특성상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금은 자리를 옮긴 상태입니다. 또 비축제의 퀄리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개막식에서 기대를 모았던 불새쇼는 비둘기 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고 미디어 파사드는 입체적인 표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현재는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비축제라고 하기는 좀 어설프고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뭐 푸드트럭 몇 대하고 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그것뿐이 별로 없더라고요. 각종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최민호 시장은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며 축제 준비에 미흡함을 직접 사과했습니다. 좀 미흡하다. 개막식 행사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비축제로서의 시민의 기대라든가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자부심 눈높이에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었습니다. 아울러 개막식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 남은 축제 기간 보완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비축제의 마지막 날 개최 예정인 제야의 행사 장소 변경과 관련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또다시 장소로 옮긴다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안전 조치라든가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을 해서 좀 분산시키다든가 하는 새로운 무슨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를 하되 거기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세종 비축제. 남은 기간 달라진 모습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출장지를 임의로 바꾸는 등 규정에 어긋난 천안시의회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 문제,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도 다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의 사무국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원들은 변경 절차 없이 국외 출장지와 일정을 바꾼 부분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최초 계획을 할 때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 협조에 사인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변경할 때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 협조 사인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 의회 사무국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첫 국외 출장이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규정에 맞지 않는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는 다시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의 사무국 공무 국외 출장 규정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과 국외 출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만
외부 인사 없이 내부 공무원으로만 위촉했기 때문입니다. 1조와 2조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2조만 충족하는 위원으로 구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일색의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앞으로는 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의 사무국 공무원 4명은 지난 8월 당초 국외 출장 공모에서 선정된 프랑스가 아닌 독일과 체코 등 4개국으로 출장지를 임의로 바꿔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지방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기관의 대표 임명 권한을 놓고 이른바 낙하산 인사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전국적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아산시의회에서도 아산시 산하 지방 공공기관장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충남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3번째인데 기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의회 인사청문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충남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3번째입니다. 청문 대상은 아산시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출자 출연 기관장으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과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먹거리재단 등 모두 7곳입니다. 청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며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기관장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시장의 일방적인 임명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집행부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이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출자 출연기관하고 공공기관의 단체장을 임명하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는 게 이번 발의의 조례 발의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명확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청안이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의 대표라는 그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이달 말 시설관리공단과 청소년재단의 이사장,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 원장의 임기가 완료되는 가운데 첫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만 아산 지역에서 모두 19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꾸준하게 개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아산시에는 도시개발 지정 권한이 없어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중복된 행정 절차로 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도시개발 행정 수요를 적기에 소화하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에 시가 늘어나는 도시개발 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 지정 권한이 포함된 특례 지정을 신청했는데 11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박경기 아산시장이 1인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아산시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 면적은 760만 제곱미터. 전국 시군구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에 이어 2위에 해당합니다. 현재도 모종 2지구를 포함해 19개 지구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등 꾸준히 개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50만 명 미만인 아산시에는 도시개발 사업 지정 권한이 없다 보니 충남도와 시의 중복된 행정 절차로 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50만 명이 넘는 천안시는 특례가 적용돼 성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지정하는데 7개월이 조금 넘게 걸린 반면 아산시는 모종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30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에 시는 늘어나는 도시개발 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 사무특례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례 지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문턱을 11개월째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아산시가 도시개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인접한 시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광역정부 차원의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다른 50만 명 미만의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례 부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지난달 28일 열린 심의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박경기 아산시장은 행안부 앞에서 도시개발 사무특례 부여를 촉구하는 1인 시위까지 진행했습니다. 시는 특례를 부여해도 인접 시군과의 관계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광역적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형평성 문제 제기는 특별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례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도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특례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과 디스플레이 특화 산업 단지 지정, 경제 자유구역 거점 구축 등 다양한 개발 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압력을 적기에 소화하고 탄력적으로 행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개발 사무특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박 시장은 행안부 1인 시위에 이어 국토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시개발 사무특례 지정을 위한 의사를 특례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처,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며칠 전 환경부가 금강보 처리 방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종보에 대한 정상화 사업에 착수했죠. 그러자 지역에서는 또다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보 가동 여부를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지난달 29일 환경부가 세종보에 대한 정상화 사업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20여 건에 이르는 글이 올라오는 등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댓글을 들여다보면 기대된다, 빨리 진행해달란 찬성 의견부터 쓸데없는 곳에 또 돈 쓴다, 여름철 녹조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입니다. 약 6년 전 수문 개방을 결정할 즈음부터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웠고 선거철마다 하나의 주요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이날 환경부 장관의 현장 점검 당시에도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찾아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 일부에선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논란을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장이나 환경부에 단독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심도한 토론을 거쳐야 되고 또 토론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주민투표법엔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자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세종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가천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세종보를 가동하기 위한 그 감사원이라든가 전문가의 조사는 굉장히 면밀하게 심도 있게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보 가동 여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중앙이나 지방의 정권 교체 시기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곧 광복 80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식민 지배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선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충남교육청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3월 교가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기존 교가가 친일 활동을 한 김성태 작곡가의 곡이기 때문인데 학생과 학부모, 동문회의 동의를 얻어 바꿨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학교 내 일제잔재청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학교 로비 등에 걸려있던 29명의 일본인 교장 사진을 철거하고 화단에 있던 가에즈카 향나무 56그루도 뽑아냈습니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일 문제를 토론하고 교실 내 언어 습관을 스스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에서도 막 구라 막 이런 것도 친일 잔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좀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저희부터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면 앞으로도 더 많은 친일 잔재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교육청이 추진한 친일 청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선 각 학교와 동아리들의 사례 발표 및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대한 비판과 계승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계획했던 1, 2기 사업은 마무리됐지만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활동은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 해를 갈무리하는 연말,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는 대형 온도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바로 나눔으로 온도를 높이는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12월 들어 날이 더 차가워진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모금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세종 지역의 모금 목표액은 18억 3천만 원인데요. 올겨울 나눔의 온도로 사랑의 온도계 불빛이 켜지는 현장을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뜻한 연말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 불빛이 켜졌습니다. 나눔의 온기로 따뜻하게 달아오르는 이 대형 온도계는 전체 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올 겨울 세종 지역의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5억 5천여만 원 늘어난 18억 3천만 원. 올해도 온도탑 점등을 시작으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했습니다. 누군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기부자들께 따뜻한 감사의. 이날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선 개인과 법인 기부자의 성금 릴레이가 이어져 나눔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기업들이나 모든 일반 시민들이 사랑의 온도탑으로 인해서 좀 따스함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랑의 열매를 상징화한 빵을 개발해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 기업 대표 등 3명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새롭게 가입해 나눔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기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나 ARS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되며 시민들의 사랑이 담긴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세종시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화손해보험이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시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한화손해보험은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세종시에 살고 있는 가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오는 27일까지 도내 학교 32곳을 표본으로 정해 빈대 정밀 진단 조사를 벌입니다. 도교육청은 전문 방제업체를 통해 교실과 기숙사, 보건실, 통학 차량 내의 빈대 서식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빈대가 발견되면 해당 공간을 즉시 사용 중지하고 보건소와 협의해 방제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17일 천안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윈터 콘서트를 엽니다. 공연에는 5손가락과 이치현과 번님들, 사랑과 평화 등 추억 속의 밴드들이 참여해 인기를 끌었던 대표곡으로 무대를 채울 예정입니다. 관람료는 3만 원입니다. 충청남도는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대기 정체 등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 일부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 온도는 17도 이하로 유지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과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 대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도는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0%가량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종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제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는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영업용이나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천안시 보건소는 만 12세에서 17세 청소년과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상 지원합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접종은 천안시 위탁 의료기관 94곳에서 가능하고 접종기관은 시 보건소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오는 8일까지 올해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주요 정책 30개 가운데 5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투표 결과는 다음 달 11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말을 맞아 각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가 준비 중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것에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주최기관의 철저한 대책과 더불어 시민들의 높은 안전의식으로 끝까지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